자, 첫 번째 저희가 프리뷰할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이거 승부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먼저 하실래요? 장 의원님 요즘 2승 1패 요즘 굉장히 2주 좋아요. 연속했으니까 네. 예. 제 필대로 Fair.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메리 감독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을 맡아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팀을 자기 색깔대로 구현하고 뭐 한 단계는 아닙니다. 네, 첫 시즌이고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기에 비해선 그나마 후반기 들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방식을 에메리 감독이 그래도 잘 알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홈에서의 성적이 최근 파리가 바르셀로나를 만난 적이 꽤 있습니다. 2012-2013 시즌에 8강에서 홈에서 2대2로 비겼었고요. 2014-15 시즌에는 조별리그 때 3대2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8강 가서는 1대3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전력이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한창 좋았을 때에 4-3-3을 구현했을 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중심이 됐을 때 비해서는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괜찮은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1대1 봅니다. 1대1이요? 1대1. 1대1. 무슨 하지만 종국에는 홈에 가서 바르셀로나가 이기고 올라갈 것이다. 네. 홈에서는 1대1 정도의 스코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예상이에요. 네. 가장 합리적인 예상. 왜 그러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원이에요. 일단 모따 선수가 이날 징계로 나올 맞습니다. 수가 없고요. 네. 그 여기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베라티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베라티 선수가 현재 부상 상태인데 주말 경기는 물론 무조건 못 나오죠. 그런데 과연 이제 주중에 베라티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상태가 마련이 되느냐. 근데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이제 아주 100만 원군이 왔죠. 이니에스타와 부스케스가 이제 복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니에스타가 돌아왔고 모따가 못 나오는데 베라티가 조금 불투명하다. 이제 이 중원에서의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 약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파리 생제르맹이 호락호락 질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예전같이 뭔가 미드필드에서부터 압도해가지고 상대를 계속 옥죄어 들고 거기에서 이제 MSN이 완전히 킬러 펀치를 날리는 뭔가 그런 정도의 지금 위력이 아니에요, 바르셀로나가. 물론 메시 선수는 폼이 아주 좋기는 하고 또 수아레스 네이마르 선수도 좀 기복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MSN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미드필드 그리고 그 아래쪽 수비 이쪽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들을 이제 에메리 감독이 많이 관찰을 했겠죠. 그랬다면은 뭔가 조금 활동량이라든가 압박으로 미드필드 수비진을 조금 괴롭혀주는 플레이를 파리 생제르맹이 잘 수행할 수가 있으면 사실은 바르셀로나의 이 아래쪽 부위에서 실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지금 없고 오히려 그럴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 선수의 폼이 좋고 MSN의 화력에 플러스 이니에스타가 옴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를 쉽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뭐 전체적인 피지컬의 우위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아니면은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폼이 좋아요. 이 모우라 선수 조코로 활용이 또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우라 선수가 폼이 좋다는 거는 사실은 바르셀로나에게는 상당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빠른 역습을 추구할 때는 역시 모우라 선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모우라 선수가 최근에 괜찮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도 바르셀로나가 넣는 만큼의 골을 뽑아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경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압박을 잘해가지고 순간 바르셀로나의 실수를 틈타서 넣든지 간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의 MSN을 최근에 보면 그렇다고 바르셀로나가 또 패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좀 유사하게 맞습니다. 무승부.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투펀치에서 바르셀로나의 최근 폼 하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점유율을 완전히 압도해서 실수 없이 운영을 해서 상대에게 위험한 역습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운영보다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 요소,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당하거나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끊기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에메리 감독이 미드필더진의 어떤 공백이 있더라도 최근에는 그래도 예전처럼 3명의 미드필더 조합보다는 마투이디를
중심으로 베라티 선수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두 명으로 오히려 2선에 베나루파 같은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선에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위험 지역에서 디마리아나 베나루파가 됐던 드락슬러든 다들 드리블 기술과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스피드를 좀 갖추고 있고 또 루카스 모라 같은 선수를 조커로 활용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르셀로나가 실점할 위험 요소는 다른 시즌에 비해서 좀 높은 상황이다. 두 팀 다 좀 그렇긴 합니다. 한참 좋았을 때 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역시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바르셀로나에게 선전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러니까 승부가 쉽게 나진 않을 예, 것이다. 그런데 1차전에서는.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정도 스코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베라티 선수가 만약에 몸 상태가 100%가 아니거나 이제 중원에서 좀 많이 밀리기 그렇죠.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파리 수 생제르맹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파울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진짜 메시에게 프리킥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카드를 받거나 이런 상황도 중원이 여의치 않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그 부분에서 잘못 무너지면 질지도 모르긴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한 가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저도 무승부라고 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두 분 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1차전은 무승부 예상을 하셨습니다.